네, 안녕하십니까. 임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9월 8일이고,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오늘 다행입니다. 오늘 제가 장은 안 끝났는데, 또 저희 직원들이 추석이기 때문에 또, 일찍 퇴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일찍 좀 찍어요. 그래서 오늘 장 마감의 지수가 어떻게 끝날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고서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시황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고서가 별로 없어요. 많지 않고, 왜냐면 이제 연휴 앞두고 있어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은 제가 좀 방송 길게 있죠. 너무 보고서도 많고 보여드릴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화요일 날 1시간 반을 했는데 그거 좀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오늘은 짧습니다. 그래서 뭐 금방 끝날 것 같고, 자동차 업종 내용하고요. ABL 바이오, 오늘은 좀 바이오 두 개 기업이 있어요. 좀 어렵지만 바이오 업체들 요새 분위기가 괜찮아서, 내용도 괜찮아서, 혹시 뭐 바이오는 되게 어렵죠. 앞으로 뭐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은 못하니까 주주분들은 요 내용을 한번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조광 페인트가 오늘 급등했는데 요 보고서 때문입니다. 네,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풍산이 또 물적 분할했어요. 참, 물적 분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했겠죠. 뭐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근데 뭐 물적 분할은 뭐 이렇게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요. 상장을 할까봐 이제 그게 무서운 거죠. 네, 상장은 안 한다고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레고캠바이오, 대우건설, 현대차그룹의 지분교환, 현대모비스, 자사주 소각, 마지막으로 요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거든요. 요 내용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 요 내용은 뭐냐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부품주 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여전히 완성차를 대부분 좋게 보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부품주가 더 낫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왜냐면 그 이유가 올해까진 좋아요. 현대차나 기아가 올해는 좋습니다. 특히 현대 기아가 점유율도 많이 올라가고, 근데 앞으로 자동차 수요는 부진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물가가 올라가고 자동차 가격은 비싸졌고 사람들은 할부 금리를 내기가 부담스럽고 가격은 오르고요. 가처분 소득은 감소하고, 가처분 소득은 내가 꼭 써야 되는 그런 그 비용들을 제외하고 남는 돈이죠. 근데 뭐 유가라든가 뭐 생필품 가격 이런 게 오르면 내가 버는 돈이 똑같다면 가처분 소득은 감소하겠죠. 그리고 차량 가격도 비싸고 금리는 오르고, 그래서 신차 구매를 좀 보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자동차 수요에 부정적이고, 현재 자동차 수요는 내년에 시장 예상은 1610만 대인데요. 1400만 대까지, 1480만 대까지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기준입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가 그동안 신차도 잘 내놨고 공급도 좀 잘 돼서 다른 경쟁사보다 점유율도 높았는데 이게 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내년에도 계속 좋을 수도 있고요.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네, 현대차 잘한 건 맞죠. 그동안 되게 잘했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내년에는, 그러니까 이분 의견은 뭐냐면 내년에는 환경이 좀 다르다. 경쟁사들이 신차도 많이 출시할 것 같고, 인센티브, 딜러들한테 주는 그 인센티브도 올해는 굉장히 낮았는데 어쨌든 이제 재고가 늘어나니까 조금씩은 인센티브는 올라간다. 그래서 올해보단 내년 실적이 좀 부진할 것 같다. 그리고 피크아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가 크게 가려면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됩니다. 이게 돼야, 우리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EPS는 이익인데, 이익이 만약에 올해보다 내년에 주는데 주가 오르려면 PER이 올라가야 됩니다. PER은 밸류에이션, 매력. 그러니까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된다는 거죠. 전기차가 점유율이 높아지면 퍼가 지금 6배짜리 회사가 10배 갈 수도 있어요. 주가 2배 가는 거죠. 그걸 보여달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한테 우호적인 환경은 아닙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보조금을 못 받고 하니까. 그래서 전기차 점유율이 하락하면 PER은 6배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가정이죠. 그래서 현대 기아의 전기차 판매. 근데 전기차 미국에서도 저는 이제 기아가 EV9 출시하고 또 제네시스 GV 뭐죠? 70인가요? 그 전기차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아이오닉 7 요것도 이제 출시가 되거든요. 네, 요거 SUV죠. 아이오닉 7은. 그래서 미국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아무튼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뭐 우리가 알 수는 없고 지금 만든 걸 보면은 잘할 것 같긴 한데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주가가 쌉니다. 6배니까 뭐 나쁠 건 없는데 오르기 위해서는 전기차를 보여달라는 거죠, 확실히. 예, 그래서 이분 의견은 좀 부품주가 낫다. 과거에 현대 기아가 이익이 정체일 때 부품주들이 더 좋은 주가를 보였고요. 특히 AS 매출, 이게 현대모비스고요. 리타이어, 교체용 타이어가 그때 좋았다. 이런 내용이고 현대차 비중도 있지만 SL하고 만도가 GM 쪽에 좀 비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L 주가 좋았죠. 헤드램프 만드는 이런 기업들도 주목하자. 그래서 부품사들에 대해서 근데 저는 뭐 완성차가 못 가면 부품사도 가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마치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가는데 예, 소부장이 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예, 근데 만약에 현대 기아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준다면 실적하고 부품주가 더 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못 갔기 때문에. 예, 아무튼 부품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은 맞는데 매월 발표되는 판매 데이터 요것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판매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면밀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현대기아 오늘은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았어요. 예, 그동안 좀 잘 버텼는데 또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피해주지만 이제 정부하고 한국 정부랑 미국 정부랑 또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보조금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결과 나왔으면 좋겠고요. ABL 바이오는 이제 이중항체 관련 바이오 기업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이게 임핀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름이에요. 근데 담도암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간에서 쓸개인가요? 거기로 가는 뭐 이렇게 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암이 발생하는 거라고 하는데 희귀병인 것 같고요. 요거를 FDA에서 허가를 내줬대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효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대요. 유효성하고 부작용 모두 부족한데 그냥 FDA가 내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놀란 거죠. 이렇게 합격할 만한 제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마땅하게. 이거라도 써야 된다. 이게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망 위험률이 기존 치료제 대비해서 겨우 20%밖에 감소를 안 하고 부작용도 유사한데 내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같은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ABL 바이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가 컴패스 테라피틱스의 기술 이전을 했어요. 이 담도암 치료제를. 그래서 이게 ORR이 완전 관해. 그러니까 예, 완전히 반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완전 관해라는 거는 그겁니다. 그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진 거. 예. 그래서 41.6%로 좀 높게 나온 것 같고요. 기존의 다른 임핀지요, 아스트라제네카 요런 이제 3중 병용요법에 대비해서도 14.9%가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ABL 바이오가 더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에요. 수치로 보면. 예. 근데 더 떨어지는 제품이 승인을 받았으니까 기대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미국에서 담도암 120명 대상으로 임상 2상을 하고 있고요. 요게 난소암, 대장암, 직장암까지 다 확대를 한다고. 그러니까 담도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난소암이나 대장암, 직장암까지 이제 계속 더 적응증을 늘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ABL 바이오한테도 되게 긍정적인 뉴스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패스란 기업은 이제 ABL 바이오가 요 신약 기술을 넘긴 거죠. 그 회사인데 이 회사가 담도암 임상 2상을 5월 4일날 결과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그 후로 114%나 올랐고 시총도 4천억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ABL 바이오의 요 신약을 컴패스한테 이제 기술 수출한 거죠. 그죠? 예. 여기 기술 이전했는데 이 컴패스가 그걸 받아다가 미국에서 임상을 했는데 데이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만 하겠죠. 예. 그리고 올해 사노피로부터 라이센스하고 기술 수출에 대한 계약금 900억과 뭐 마일스톤도 일부 받아가지고 영업 흑자 전환도 했고 자금 조달 이슈도 해소됐다. 그러니까 이게 임상을 많이 할수록 유증이나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뭐 에이벨 바이오는 그런 게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또 뇌질환 치료제에 또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중항체 구두 발표 선정 등으로 성과들이 계속 증명되고 있어서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한 건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요게 담도암이래요. 요게 아마 쓸개 쪽인가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쓸개로 가는 요 관이라고 하던데요. 여기에 이제 암세포가 있는 거죠. 아무튼 ABL 바이오주들이 뭐 정말 너무 안 좋았지만 요런 게 하나의 좀 모멘텀이 돼서 또 주가들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좀 반응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좀 어렵고 또 못 믿죠. 예, 그동안 실패한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광 페인트는 원래 페인트 회사입니다. 근데 2차 전지용 소재로 가고요. 자회사가 있어요. CKEM 솔루션을 통해 방열 접착 소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대형 이제 배터리 회사에 납품을 할 것 같고, 예, 국내, 폴란드, 미국에서 생산이 된다. 마진도 좋고요. 그리고 올해는 아니지만 이제 내년부터 실적에 본격 반영이 되니까 PER 한 7배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 도료죠. 이게 요 파란색 막대기가 페인트고 방열 소재가 이제 회색이에요. 이제 요게 실적에 잡힌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절대적으로는 페인트가 더 많은 거고 이 시장이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시장이 뭐 워낙 좋은데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그거예요. 과연 이 상업 페인트가 아니 조광 페인트가 과연 이걸로 얼마만큼 돈을 벌고 진짜 성공을 할 거냐, 그리고 대형 배터리 제조사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거냐, 이걸 계속 꾸준히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자세한 내용 모르면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죠? 사업 보고서 보고 조광 페인트 검색해가지고 반기 보고서 있네요. 요거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더 낫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업의 개요, 조광 페인트는 이제 페인트 회사니까 그건 뭐 보시면 되고, 도료 산업은 뭐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도료, 우레탄, 조합 페인트 뭐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쪽이고, 신사업은 아직 매출에는 안 들어가는 것 같고, 여기 나왔네요. CKEM 솔루션의 TIM은 우레탄 에폭시 실리콘 소재를 기반으로 돼 있고 열 관리가 필수적인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이게 이제 2차 전지 이런 데 들어간다고 써있죠. 2차 전지 소재 쪽에 뭐 여기만 들어간 게 컴퓨터에도 들어가고요. LED, ESS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이건 이제 매출 상황이고요. 뭐 대부분 페인트 쪽이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왔네요. CKEM 솔루션이 자회사인데 S사와 NDA를 체결했다. 뭐냐면 S사면 삼성 SDI겠죠. S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제조에 사용될 방열 접착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그러니까 요 방금 보고서에 나온 거 있죠. 요게 요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4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 같다. 거기엔 S사라고 안 나왔는데 삼성 SDI에 아마 수주를 따낸 게 아닌가. 같이 이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요게 뭐 지적 재산권 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료 산업. 그러니까 뭐 페인트 산업 궁금하시면 보시면 되고, 페인트 산업은 난립해 있대요. 150개 업체가. 근데 그 중에 5개 대형사, KCC, 노루페인트, 사마, 강남 제비스코, 조광이 전체 70%. 그러니까 과점화돼 있어요. 조광 페인트는 점유율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5개 회사가 과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종속 회사인 것 같고, 예, 요게 베트남 쪽에 들어가 있는 회사 같고요. CKEM 솔루션, 요게 이제 2차 전지 방열 소재 만드는 회사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가 경쟁력이 높고 성장성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도료 페인트 산업의 좀 단점이 영업이익률이 3%밖에 안 돼요. 3에서 5%. 이거 가지고는 큰 성장은 어렵죠. 근데 요 TIM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게 영업이익률이 20%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과 나오면 기업 가치가 바뀌는 거죠. 그거를 한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한번 실적 볼까요? 실적은 어떤가요? 매출액은 매출액 증가했습니다. 715억. 매출 총이익이 크게 증가했고 판관비도 좀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적자예요 아직도. 이익은 늘었는데 물론 이 적자가 줄긴 줄었어요. 19억에서 5억으로. 아직까지는 적자입니다. 여기 적자가 나죠. 이 회사 매출 총이익 판관비가 꽤 많이 나가네요. 판매 관리비가. 예. 그러니까 요거는 요 기업은 여기 비용이 잠깐만 나와 있나 모르겠네요. 아이고 이게 어디 갔나요? 제가 없애버렸네. 그러니까 제가 그 비용 검색하는 거 옛날에 한번 알려드렸죠. 비용의 성격별인데 이게 기업마다 좀 달라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여기도 안 나왔네요. 역시 비용. 잠깐만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비용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오진 않았고요. 법인세 비용, 이자 비용, 네, 여기에 그러니까 비용의 성격별 분류가 좀 나오면 좋은데 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대로 비용을 좀 안 보여주네요. 네, 그걸 좀 알고 싶긴 한데. 네. 네, 아쉽게도 여기는 비용의 성격별 분류로 지금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게 좀 아쉽고 그냥 매출원가 정도만 나온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제 매출원가는 그거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그 매출액을 창출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제 그 비용이죠. 비용. 그게 좀 나와 있고 근데 자세히는 좀 안 나와 있어요. 요거는 한번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한 건. 원재료가 나오긴 나왔어요. 요게 원재료가 뭐 첨가제, 용제, 안료, 모노머, 수지 이런 게 다 원재료입니다. 근데 여기서 비중이 제일 큰 게 수지 이쪽이 좀 비중, 모노머 요게 좀 비중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비율이 뭐 그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좀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건 좀 아쉽네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핵심은 그거죠. 우리가 뭐 페인트는 페인트인데 페인트라는 게 뭐 어쨌든 이렇게 고성장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시다시피 어쨌든 적자 났거든요. 적자 나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잠시만요. 금융 비용이 지금 이번 분기에 금융 비용이 보통 이자 비용이거든요. 이게 좀 한 13억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비용도 조금 일부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걸 좀 봐야죠.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요게 조금 아쉬운 게요. 그 전환사채가 97만 주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죠? 내년 1월에 10,000원에 전환사채 97만 주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전환사채 97만 주 그거는 좀 나올 수 있어요. 조광 페인트. 그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아요. 그걸 안 봤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회사 지분율을 안 봤네요. 맨 마지막에 탑업인 출자은행 보면 여기 CKEM 솔루션 요거잖아요. 요게 그 2차 전지 소재
지분 100%입니다. 그래서 이건 100% 자회사니까 결국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돈을 벌면 그대로 실적에 반영되는데 작년까지 24억 적자 봤어요. 그러니까 안 좋았는데 이제 올해 4분기부터 삼성 SDI에 만약에 이게 공급이 되고 그래서 수익이 나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마이너스인데 저게 플러스로 나는지 계속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00원에 네, 오늘 이제 10,000원 넘었어요. 그러니까 10,000원의 전환사채 물량이 나올 거예요. 내년 1월경에. 그건 주의하시고, 뭐 아직은 시간 남았기 때문에 뭐 당장 나올 수는 없고요. 근데 10,000원 이상에서는 그런 물량이 내년에 나올 수 있는 건 주의를 꼭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흥분하면 안 되겠죠. 오늘 또 저런 뉴스로 올라갔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물론 뭐 내용 좋고 다 괜찮아요. 뭐 그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아직 이 보시면 지금 계속 적전하고 있고, 그죠? 여기 적자 계속 나잖아요. 그래서 흥분하고 쫓아갈 때는 아니다. 이렇게 좀 냉정하게 지금은 좀 관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부는 해 놓으시되 우리가 보고서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겠지만 무턱대고 쫓아가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도 그 내용은 나와 있어요. 올해 초에 발행한 전환사채가 내년 1월에 나온다. 그러니까 경고 멘트는 하고 있어요. 여기 신한에서도. 그래서 너무 오늘 오르는 거에 흥분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튼 관심은 필요는 해요. 예,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가는 건 뭐 긍정적인 이벤트니까. 근데 항상 이제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확인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확인 과정까지는 조금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풍산이 방산 부분을 따로 떼냈어요. 주식회사 풍산 디펜스를 비상장 신설 법인으로 하고 주식회사 풍산은 존속 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원래 방산과 구리 사업을 하잖아요. 합쳐져 있었는데 하나를 이제 물적 분할해서 이것도 상장하면 어떡하나. 근데 이럴 거면 차라리 인적 분할을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잖아요. 하나는 방산, 하나는 그냥 그 뭐죠? 예, 구리. 그래서 인적 분할하면 주주가 둘 다 가져가면 되는데 뭐 간단한데 굳이 왜 물적 분할하는지, 그럴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아니 왜냐면 사업이 딱 두 개가 정확히 있으니까 그냥 둘이 인적 분할해서 쪼개면 뭐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게 풍산도 요즘에 물적 분할하면요 시장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그냥 오늘 폭락해 버리잖아요. 상장할까봐. 사실 악재 엄밀히 말하면요, 예, 그 악재라고 하긴 좀 어렵죠, 사실은. 왜냐면 상장만 안 하면. 근데 시장은 안 믿죠. 상장할까봐. 예, 근데 회사에서는 상장 안 한다고 했습니다. 상장은 고려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아무튼 이제 상장할까봐. 그리고 할 거면 만약에 분할을 할 거면 인적 분할을 하면 될 텐데, 그게 좀 아쉽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무슨 내용이죠, 이거는? 일각에서는 류진 풍산그룹 회장 장남이 조선시대 류성룡 선생의 가문임에도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요? 그런 일이 또 있었나요? 네, 그래서 좀 이게 주주들한테 피해를 끼치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기사에 나온 거라서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방산 부분이 돈을 잘 벌어요. 알짜거든요. 이걸 떼내고 알짜 사업을 떼낸 것 자체는 이제 시장에서 안 좋게 보거든요, 원래. 근데 상장만 안 하면, 그러니까 영원히 상장 안 하면 어차피 풍산 겁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 변동은 없어요. 근데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걸 지금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안 한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예, 회사에서 밝힌 대로 상장하지 않는다. 근데 못 믿는 거죠. 그래서 풍산 주주분들은 지금 좀 많이 화가 나 계시죠. 굳이 뭐 이래야 되나. 근데 어쨌든 회사는 지금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하니까 그 약속을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물적 분할 좀 한다고 했으니까 상장을 안 하는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적 분할하고 상장하는 거에 대한 페널티를 계속 줘야 돼요.
소액주주 가치를 훼손시키니까 그걸 뭐 신주를 준다거나 이런 식의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신주 주는 거는 강제 사항이 아니라서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강제화했어야 되거든요. 모 회사 주주한테 자회사가 상장을 하면 그 회사 주식을 주는 거죠. 그러면 뭐 반대하실 분이 많지 않은데 회사가 그건 결정할 문제라고 합니다. 회사 자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제성은 없다 보니까 뭐 사실 상장할 수도 있죠. 맘만 먹으면. 근데 제발 주주 가치를 위해서 풍산 자회사 상장을 꼭 안 하기를 안 해야 되고요.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신한의 이동건 연구원님이 적어주셨고 목표 주가 67,000원이고요. 월드 ADC 그러니까 이번에 그 종양학회죠. 여기서 이제 허투라는 유방암 임상 데이터를 이제 발표를 했나 봐요. 그래서 중국 외에서 판권을 갖고 있는 익수다라는 회사가 발표를 했고 임상 데이터는 이제 복성제약에서 더 자세한 거는 SABCS라는 학회 올해 12월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효능과 안정성 모두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무엇보다 NO2의 특징적인 부작용으로 알려진 게 이런 뭐 간질성 폐질환 같은 건데 그런 건 발생을 안 했대요. 이런 건 좋은 거죠. 그리고 뭐 일부 부작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경쟁 약물에서도 관찰되는 거라서 등급은 낮다. 크게 우려할 건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 6월 이후 글로벌 바이오 투자 수요가 ADC로 집중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 기술에 다들 집중을 많이 하나 봐요. ADC가 뭐냐면 약물하고 합성 약물을 그러니까 바이오 약물하고 합성 약물을요 링커라는 이제 이게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결합한 이제 새로운 신약 조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접합한 거죠. 항체. 그러니까 병원군을 타겟팅하는 항체랑 거기 약물을 서로 붙인 거예요. 그럼 이 항체가 찾아가죠. 병원군을. 그죠? 그러니까 항체랑 약물을 딱 두 개를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암세포가 있으면 얘가 찾아가요. 암세포에 딱 부딪히면 얘가 자동으로 터져버려요. 링크를 끊어버리면 거기서 이 약물이 탁 방출이 돼가지고 암세포를 없애버리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암세포에서 터져야 되는데 이게 안 끊어지면 암세포가 아니라 엉뚱한 데서 끊어져 버리세요. 그럼 멀쩡한 세포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독성에 노출되거나. 그죠? 항암제는 굉장히 세니까. 그래서 이게 플랫폼 기술, 그러니까 정확하게 타겟팅하는 암세포에 가서 이 링커를 끊고 거기서 약물을 딱 터트려주길, 방출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이 ADC 기술을 레고캠 바이오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 그래서 이걸 이미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임상 결과를 또 입증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만 해도 레고캠 바이오가 되게 좀 주가가 엄청 요동치더라고요. 아니 뭐 이유는 없어요. 근데 그냥 주가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를 뭐 제가 솔직히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뭐 이런 데이터들은 뭐 긍정적이라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우건설은 LNG하고 원전 강자입니다. 원래 LNG 플랜트 옛날에 나이지리아에서 수주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 쪽은 좀 안 좋지만 아무튼 해외 모멘텀 기대하자 그런 내용이고 목표 주가 7,700원이고요. LNG 플랜트는 또 아무나 만들 수가 없고 나이지리아나 이라크에서 이미 수주를 받은 것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입찰을 했고 폴란드에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현금이 더 많고요. 부채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유동성 우려가 좀 있다고 제기가 된 것 같은데 이 애널리스트 의견은 그런 건 없는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건설사들 지금 주가가 너무 부진합니다. 부진하고 국내도 안 좋은 데다가 해외는 수주가 잘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모멘텀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싸졌죠. 그래서 주가의 하방 경직성 확보됐지만 뭔가 수주 모멘텀은 좀 나올 때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쁠 건 없는데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은 조금 걸리는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이 어제 잠깐 전자공시 보여드렸는데 KT랑 지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서로 교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서로한테는 긍정적이지 않나 싶거든요. 예. 왜냐면 현대차나 모비스도 KT 지분을 확보했고 KT는 현대차 모비스 지분을 확보했고 서로 윈윈하는 거죠. 자사주를 이용해서. 그래서 아마 모빌리티 KT의 통신망을 이용할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현대차가 이제 중심으로 하는 모빌리티 사업에서 거기 제일 중요한 게 통신망이니까 이거를 이용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전략적 재우 매준 맺기 위해서 지분 교환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자사주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같아요. 이번에 지배구조랑 연결짓기는 솔직히 좀 어렵지만 지배구조 전환에 좀 사전 정지 작업 아니냐, 이렇게 이 애널리스트 분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가에는 아직 중립적이고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겠죠. 이렇게 협력하는 거니까 서로한테 필요하니까요. 근데 주가에 당장에 뭐 큰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사주 소각 공시를 어제 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지분율이 0.3%니까 그래도 일단 주주 환원 정책을 약속을 했고 그걸 지키는 것 같아서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문영 연구원님은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좀 원래 제가 작년인가 올해인가 아무튼 그 전에 봤던 보고서는 그렇게 아주 긍정적인 시각은 아니셨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건요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3년간 시행했고 올해부터는 매년 발표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배당이 될지 자사주 매입 소각이 될지 모르지만 매년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 발표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일각에선 생산 자회사 설립을 했잖아요. 그게 지배구조 전환의 일환 아니냐, 이걸 떼내가지고 글로비스랑 합병시키고. 근데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요. 글로비스랑 생산 자회사는 그냥 생산만 하는 거예요.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정의성 회장 입장에서는 글로비스 가치가 오히려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할 이유가 없고, 네. 또 핵심 사업부를 현대모비스랑 글로비, 이게 원래 옛날에 하려고 했던 거죠. 핵심 사업인 AS 사업부. 네. 그러면 기존의 현대모비스가 좀 약간 이제 주주분들이 약간은 좀 피해를 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때 반대했거든요. 2018년도에. 근데 이것도 가능성은 높진 않고요. 그리고 순환 출자 고리가 오히려 더 강화되니까 저거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네, 이런 데 봤을 때 너무 지배구조 전환까지는 가지 마라, 요 내용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KT랑 협력을 했고 또 자사주 소각한 거 자체는 긍정적이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얘기지, 너무 지배구조에 연연하지 말자라는 그런 의견으로 보시면 되겠고, 라엘 브레이너드 인플레이션 세미나 교보증권의 임동 2인자예요. 그러니까 연준의 2인자인 브레이너드 이사가, 연준 부의장이 연설을 했는데 뭐 그 내용이 요약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전 세계 물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뭐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으로 커졌다, 이 물가 상승이. 그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는 점점 커지고 긴축 정책으로 소비가 둔화하고 있다. 이거 뭐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도. 그리고 소득의 3분의 4가량을 음식, 연료, 주거 같은 필수 소비에 사용하는 저소득층이 더 타격을 받는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의 비용이 올라가니까 내 소득은 적은데 써야 되는 돈은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이런 건 이제 필수 소비가 들어가는 비중이 작아요. 3분의 1이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받는데, 이렇게 물가가 너무 오르면 저소득층의 타격이 좀 불가피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6월 이후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소 변동인데 에너지 가격 떨어지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식품 가격은 여전히 좀 높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요새 농산물 가격도 떨어지고, 네. 그리고 핵심 소비 물가 상승률도 완화돼서 근본적인 인플레 압력 완화는 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증거들이 몇 개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치만 인플레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2%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는 거는 뭐 다 우리가 알죠. 예, 뭐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금리 인상을 하긴 하지만 인플레가 2%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해야 된다. 그리고 물가 보면서 뭐 계속 대응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좋다. 예.
그리고 향후 12여 개월간 정책 금리가 여기서 1%더 오를 겁니다. 근데 요건 반영은 했어요. 시장은 이미 오를 걸로. 그래서 데이터에 의존한다. 근데 핵심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연준 의장은 당시에 잭슨홀 미팅에서 아주 긴축 발언을 했죠. 지금 뭐 뭔 소리 하냐. 물가 꺾이지 않았다. 더 봐야 된다. 근데 브레이너드 연준 의사는 꺾인 증거들이 보인다. 요거예요. 좀 말이 좀 다르죠. 예. 그리고 지금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도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국내 증시, 뭐 물가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가 급등한 이유는 이 연준 부의장의 이런 물가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면서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별거 없죠. 오늘은 요 정도입니다. 사실 이렇게 큰 뭐 보고서는 없었고요. 자, 이제 2시 반 정도 됐는데 오늘 이제 시황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나겠네요. 자, 현재 코스피가 7포인트 좀 답답하긴 합니다. 아직은 뭐 이렇게 강하지는 않고 코스피가 현재 뭐 오늘 시초가 대비해서는 좀 밀렸고 미국이 급등했는데도 사실은 좀 약하죠. 하지만 어쨌든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 충격에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자, 아무튼 그 종합주가지수가 오늘은 조금 답보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이 오늘은 좋아요. 왜냐하면 그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좋다 보니까 좋지만 뭔가 좀 답답하긴 하죠. 오늘 시장은 좀 위가 약간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보시면 외국인들 이게 파는 거 보이시죠? 무려 4천억을 파는데 전기전자 2,200억, 자동차를 또한 1,000억 이상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수장비까지 해서 오늘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전자랑 운수장비 쪽에 매도가 많고, 아마 이 운수장비 쪽에 잠깐만요. 운수장비에 한국항공우주가 들어가 있나요? 아마 항공우주가 오늘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잠깐만요. 요게 아마 업종으로는 운수장비 같은데 맞죠? 운수장비에 한국항공우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를 꼭 판다기보다는 오늘 운수장비를 그 외국인들이 아마 좀 집중적으로 좀 매도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마 오늘 빠지는 게 블록딜 아닌가 좀 생각은 돼요. 왜냐면 저도 이게 아침에 뭐 3, 4% 빠질 때는 뭐 에너지 가격 떨어지고 태조 이방원이 좀 밀리니까 뭐 그래서 빠지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8%면 악재죠. 이거는 뭐 꼭 유가랑 사실 뭐 방산이 또 유가랑 연동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블록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이게 옛날에 그 여기 잠깐만요. 주주 중에 국민연금, 한국수출입은행, 예전에 그 뭐였죠? 이거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 여기 주요 주주의 이게 5% 이상이 아니면은 이게 확인이 좀 안 되거든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5% 이상이면 지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근데 5% 이하에 있는 주요 주주 중에 한 곳이 좀 왠지 블록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2016년도에요. 그 한 분이 뭐 이렇게 기사를 올려주셨던 것 같은데 2016년에 현대차가 한국항공우주 보유 지분을 그 이제 매각을 한 경우가 있어요. 4.85% 시간의 대량 매매로. 그때 하나금융투자, 뭐 지금 하나증권이죠. 이쪽에 매각했다라는 기사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요거를 현대차가 다 지분 매각을 하고 하나금융이 받아갔는데 이거는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그 하나금융투자가 뭐 일부 블록딜 한 게 아닐까 이런 또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아직 뉴스가 안 나와서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추측은 돼요. 아시죠? 그래서 아마 만약에 오늘 이렇게 빠지는 거면 방산 악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블록딜 아닌가.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블록딜도 외국인한테 넘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외국인은 받자마자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저번에 두산 에너빌리티 기억나세요? 두산이 지분 매각해가지고 그냥 다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아마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제가 섹터를 보니까 운수장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운수장비가 1200억이면 엄청나게 많이 파는 건데
그 중에 대부분이 좀 한국항공우주 매도가 아닌가. 방산 쪽이 이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영향을 좀 받는 거 아닌가. 뭐 일단 이건 저희 추측입니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정확한 기사가 나온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아무튼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오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물론 빠져요. 다 대부분 빠지는데 유독 많이 빠지죠. 네. LIG 넥스원도 뭐 2%면 많이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항공우주 8%면 그럴 개연성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아무튼 매도는 삼성전자하고 한국항공우주에 굉장히 집중이 돼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외에 철강주 포스코홀딩스가 여전히 언제 가동이 재개될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증시에 여전히 좀 부담 요인이죠. 네, 수급적으로는. 근데 그 물량을 오늘 외국인이 아니 기관이 오랜만에 좀 제 역할은 하고 있어요. 다 받아가요 그냥. 이거 어떻게 됩니까? 증시는 강세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관이 다 팔아버렸으면 시장 또 무너지는 거죠. 기관들이 오늘은 좀 방어를 해주면서 시장이 버티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 전체를 판다기보다는요, 외국인들이 그 특정 기업 위주로 좀 대량 매도하고 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한국항공우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한 2,900억 정도 오늘 어쨌든 많이 샀고요.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일단 그 게임주, 예, 게임주가 오늘 컴투스가 좋습니다. 사실 컴투스도 그렇고 요새 게임 성과 괜찮대요. 일매출도 잘 나오는데, 근데 뭐 성과 좋아도 반영을 안 합니다. 요새는. 근데 아무튼 오랜만에 미국 금리 꺾이고 이러면서 게임주들 다행이고요. 페인트는 아까 그 조광 페인트, 그러니까 너무 강해서 그런 거고 그냥 혼자 강한 거죠. 뭐 사료 업체들 좀 강했고 2차 전지 오늘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이수학이 사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거든요. 좋고 오늘은 삼성 SDI가 오랜만에 좋은 흐름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도 오늘 일부 제주은행이 가서 그런 거네요. 이건 그러니까 특정 은행이고 그래도 오늘 은행주는 괜찮아요. MLCC 관련주도 오늘 아바텍 코스모 신소재, 이쪽은 코스모 신소재는 사실 2차전지 소재죠.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가 급등했고 로봇 관련주도 오늘 괜찮네요. 로봇주들이 일제히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때 공부해본 바로는 괜찮았어요. 근데 뭐 밸류는 워낙 비싸지만 나쁘진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기업들도 오늘 오랜만에 LG화학이 다시 강세 보이고 있고 금호석유 이런 기업들이 일단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오늘 신세계가 좋아요. 오늘 신세계가 23만 원까지 일단 급등하면서 오늘 일단 이제 백화점이나 면세점이 좋은 분위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화점주들도 뭐 대부분 좋은 것 같고 원전, 음원음반, 모바일 게임, 태양광도 괜찮습니다. 오늘 태양광은 미국에서 태양광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타이어 보고서 영향도 있겠지만 타이어 업종 주가 움직임 괜찮은 것 같아요. 여전히 한국 타이어도 드디어 4만원 넘었고 뭐 그래서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한국항공우주 오늘 폭락을 하면서 이쪽 섹터 전체적으로 다 안 좋고요. 피팅주도 요새 좀 빠집니다. 유가 빠지니까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조선주도 당연히 유가 빠지면서 좋지는 않습니다. 많이 밀렸죠 최근에. 한참 좋다가. 그러니까 항상 당부드리고 싶은 게 영원한 상승은 없어요. 또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흐름이 나오니까 항상 기다리면 됩니다. 너무 올라갈 때 하지 마시고. 자동차는 오늘 현대모비스는 자사주 소각 그것 때문에 좀 오르긴 하는데 나머지는 좀 오늘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또 외국인 매도도 일부 잡히는 것 같고 그래서 기아, 뭐 만도 이런 기업들 대부분 오늘은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종합상사나 이런 쪽은 당연히 뭐 밀리죠. 유가 빠졌으니까. 철강주는 제발 좀 포스코가 좀 별일 없어야 될 텐데요. 참 걱정이 되긴 합니다. 지금
가동이 좀 중단돼 가지고 요게 빨리 좀 가동이 돼야 되고요. 우리나라 경제도 빨리 이거 가동이 되는 게 좋죠. 왜냐하면 포스코에 생산한 제품들이 자동차, 조선, 건설로 들어가는데 이게 생산이 자꾸 안 되면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제철은 오히려 올라가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지금 제대로 가동을 못하다 보니까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 부품주도 일부 좀 밀렸고요. 오늘은 이렌텍이요? 이렌텍이 좀 많이 빠졌고, 그리고 뭐죠? 우주일렉트로 여기도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좀 올랐었네요. 근데 주가들이 갑자기 급등했다, 뭐 갑자기 밀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건 예상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뭐 이쪽이 모바일 쪽이 빠졌다기보다는 특정 두 개 기업이 좀 빠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네요. 아무튼 그렇고 IT는 오늘 삼성 SDI는 좋은데 LG 디스플레이는 좀 안 좋고 하이닉스 부진하고 삼성전자는 그냥 보합이고 여기가 좀 가야 됩니다. 여기 있는 애들이 좀 올라가줘야 증시가 급등을 해요. 근데 그게 안 나오니까 좀 답답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섹터까지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그 시총 상위 기업들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금형이 많이 올랐고요. HLB는 좋은 데이터 나왔어요. 임상 데이터가 급등했고, 컴투스 영업무역 환율 상승 수혜주죠. KMW도 웬일입니까? 6% 급등하고 있고, 에코프로, SK스퀘어도 모처럼 이게 다 국채금리 떨어지면 수혜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 좀 꺾이고 이러다 보니까 오리온도 강세 보이고 있고, 신세계 오랜만에 좋았고, 그러니까 뭐냐면 태조 이방원 중에서 태양광은 좋은데 나머지 섹터들이 지금 꺾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들이 어디로 가요? 소외받던 기업으로 이제 하나씩 게임주 소외받았죠. 면세점, 음식료, 바이오 이런 쪽으로 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또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뭐 드라마 제작사 이런 쪽으로도, 그러니까 골고루 분산이 돼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지수는 급등은 안 했지만 양호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갔으면 더 많이 갔겠죠, 지수. 그리고 반면에 오늘 하락하는 거는 뭐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엔지니어링, 현대미포, 포스코인터, LX인터, 현대위아 최근에 다 강했던 기업들이에요. 그 LG 디스플레이 빼고는 대부분의 섹터가 최근에 굉장히 강했던 그런 기업들은 빠지고 소외받았던 기업들이 올라가는. 그래서 뭐 오늘은 어쨌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시장을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환율은 일단 원달러 환율이 여기 있죠. 예, 오늘은 조금 빠졌는데 뭐 많이 빠진 건 아니고요. 네, 환율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아쉽게도 아직 그러진 않고 있고, 예. 아무튼 달러 대비해서는 위안화, 원, 엔 다 강세는 보여주고는 있는데 환율이 더 떨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놀라운 게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 최진영 연구원님 얘기가 잘 맞죠, 진짜. 그러니까 너무 잘 봐서 저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당사의 최진영 연구원은 원유 이제 에너지 정말 잘 보는 것 같습니다. 막 그때만 해도 여기서 막 70달러 얘기했잖아요. 최하단을 70달러 봤거든요. 그리고 평균을 한 80 정도. 근데 그때 아무도 안 믿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뭐 거기 어떻게, 그때 120달러 할 때니까. 근데 진짜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허무맹랑하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이렇게 유가 떨어지면 한국 증시한테는 좋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가가 완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계속 이어져서 우리나라 증시도 살아나고 좀 소외받던 기업들도 다 잘 오르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고 제가 혼자 떠들었네요. 이거 멈춰놓고. 아무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워너브라더스의 어떤 이제 투자 부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 드라마 좀 관심 많다. 넷플릭스 경쟁인데 뭐 우영우가 빅히트 친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가성비가 되게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 썼냐면 우영우처럼 방영권 구매에 무게중심이 쏠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한테 되게 유리한 게
뭐 우리나라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를 만들어 주지만 IP는 우리가 못 가져가죠.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모든 거는 넷플릭스가 가져가요. 드라마 제작만 해주는 거고. 근데 우영우는 한국 겁니다. A스토리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각종 뭐 게임, 굿즈 막 이런 것들은 다 리메이크한 판권 이런 것들은 다 A스토리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트렌드가 더 나올 수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영우가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글로벌 OTT 업체 입장에서도 어쨌든 공동 제작을 하면 뭐 드라마를 만들 때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 만들 때 넷플릭스가 돈을 대주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그런 비용 부담을 대기가 지금 어렵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자체적으로 드라마 제작사를 만들고 판권만 사면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난 케이스니까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근데 드라마 제작자 입장에서도 이런 게 더 많아지면 IP를 가져가니까 또 좋을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가성비도 좋고 그런 면에서 또 아시아 시장 커지고. 예. 근데 넷플릭스의 시절은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장악하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 더 다양한 OTT가 온다. 티빙도 있고 또 한국엔 티빙도 있고 또 그 웨이브도 있고 또 디즈니 플러스 들어가 있고 또 아마 많은 OTT들이 한국에 들어올 거예요. 예, 그럼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선 굉장히 이제 매출처가 다양해지니까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 했던 그 지인의 연구원님 보고서 기억나시죠? 그 보고서 내용과 좀 비슷해요.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예, 우영우의 성공.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에 대해서도 꾸준한 우리가 공부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기사가 있어서 한번 좀 말씀드렸고요.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아직 장은 안 끝났지만 이대로 끝날 것 같고 아무튼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나는 올라갈 거예요. 함께 배우기. 그래서 이제 내일 올라갈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올릴 예정이고 금요일 날 아침에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엔 교육보다도 그 제가 생각한 올해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공부도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 좋다. 그래서 보고서에서 우리가 많은 힌트를 얻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뽑아봤으니까 여러분들 또 투자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함께 배울 시간에는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이번 주 고생하셨고 정말 한가위 잘 보내시고 푹 쉬시고 예,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함께 가야죠. 함께 가야 됩니다. 어려운 장이지만 함께 하면 저는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내시고요. 즐거운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